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웃고 말하고 먹습니다. 하지만 치아를 잃는 순간 그 당연한 일상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단순히 씹지 못하는 불편함을 넘어 영양 불균형, 심지어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우려까지 치아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교정도 해야 되고 사용하면서 잇몸하고 틀니 사이에 찌꺼기가 끼어가지고 얼굴 형태가 변하더라고. 탄력이 없는 것처럼 그냥 쭈글쭈글해지더라고. 죽 외에는 다른 걸 거의 일체 못 먹었지. 고기도 믹서기로 갈아갖고 먹고, 과일도 갈아갖고 먹고 그랬지. 치아가 빠지면 음식을 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대인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발전하는 의료 기술로 인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과거의 틀니나 복잡한 임플란트 시술의 단점을 보완하고 정확성과 신속성이라는 장점이 있는 디지털 프라치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최강덕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풀 아치는 전체 임플란트 보철을 치료할 때 그 기술 속에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잇몸을 절개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했었지만 그 수술하는 과정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수술털 가이드를 만들고 전체 임플란트 보철을 만들 때도 디지털 스캔을 이용해서 밀링 자국과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보철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디지털 풀 아치 기술이 되겠습니다. 진단 과정에서는 우리가 수술의 모든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내비게이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최종 보철이 만들어질 거에 대한 그런 미리 사전에 모든 준비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수술털을 만들어서 아주 작은 부위의 베이싱만으로도 수술을 이루어질 수 있고 아주 적은 수술 부위를 절개를 통해서도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보철 과정도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3D 프린팅과 밀링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안전하게 빠르게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디지털 풀 아치 시술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로 미리 사전에 진단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임플란트가 심어지는 방향과 위치와 각도, 사이즈, 크기, 또 거리 등을 미리 사전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이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철이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먼저 사전에 우리가 예견을 하고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심어지게 되겠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철들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진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빠르게 시술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겨울을 알리듯 바람이 한층 차가워진 화요일 아침. 개인 택시 사업을 하며 쉴 틈 없이 달려온 김수천 씨가 오늘도 잊지 않고 치과를 찾았습니다. 그가 10년 넘게 사용한 부분 틀니는 매번 착용을 잊거나 다시 끼워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디지털 프라치를 하고 나서는 틀니와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을 찾았다고 합니다. 성악학 전부 부분 틀니였습니다. 부분 틀니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교정도 해야 되고 사용하면서 잇몸하고 틀니 사이에 찌꺼기가 끼어가지고 아픈 현상들하고 여러 가지 덜렁거리는 불편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를 받치고 거는 부분이 나중에는 염증이 생기고 흔들려가 발치를 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발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시간 단축과 금전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제 절개도 없이 빠르게 아치를 거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힘을 다 받아주지 않는가 싶어서 풀아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입안에 씹히는 거 검사도 좀 하고요. 예. 교합 체크도 하고 잇몸 상태 확인도 하고
또 오랜만에 우리 치과 CT 한번 찍어가지고 얼마나 잘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사하시기는 어때요, 요즘? 네. 요즘 불편함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네. 예. 다물어보세요, 한번. 네. 아해보시고, 다물으시고, 한번. 네. 아해보시고, 다물으시고, 아해보시고, 다물으시고. 조금 밸런스를 오늘 조금 나중에 해봐가지고 좀 조정하고 가고요. 예. 내려오셔서 사진 찍고 자리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네. 디지털 프라치 시술 후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CT 검사를 하는데요. 임플란트가 잇몸뼈와 얼마나 단단하게 결합했는지, 보철물 주변 뼈 조직은 안정적인지, 눈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디지털로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위에는 오른쪽에 코가 지금 우리가 부비동이라는데 예. 거기가 지금 안 좋은 상태고 예. 그리고 이게 코가 지금 이렇게 좀 비중격이 좀 휘어져 있습니다. 휘어져 있습니다. 예. 위에는 어떻게든 우리가 잡았지만 밑에는 이런 뼈 상태, 지금 현재 지금 뼈가 이렇거든요. 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될까를 이제 고민해가지고 했던 게 여기를 이렇게 좀 짧은 임플란트로 넣어서 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짧은 게 들어가면 자리를 탁 잡아야 되는데 치과 CT로 이렇게 지금 이 부분들을 요 파란 선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서 멋지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검사하시면서 오늘은 그 밸런스 씹히는 것도 조금 더 체크해 드릴 테니까 교합 좀 체크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수천 환자분은 내원하실 때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부분은 이를 발치를 하고 틀니를 수리를 한 상태로 오셨고 이제 위에 부분 치아들은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치주 질환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셨습니다. 상악 같은 경우는 좌측 부위에는 상악동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함기화돼서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구치부터 이쪽에는 인공 배식을 하지 않고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자리들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였고, 하악 같은 경우도 이를 뺀 자리들 그리고 그 외의 자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골폭이 있고 뼈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 CT상에서는 뼈가 거의 없는 상태로 환자분이 내원을 하셨습니다. 먼저 상악의 치아들을 발치를 한 이후에 디지털 스캔을 통해서 환자분의 입안 상태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CT를 병합한 상태에서 임플란트들이 심어질 부위들을 0.01mm 단위까지의 그런 수치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심어질 방향과 위치들과 각도, 사이즈, 크기들을 계측을 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술을 시행해서 보철을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피하고 이와 같이 30도의 각도를 준 임플란트를 심고 거기에 또 맞는 30도의 각도가 되어 있는 어바트먼트를 연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악 같은 경우는 디지털 풀 아치로 완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하악 같은 경우에는 CT상에서 뼈가 약한 부위들 그리고 구치부에도 아주 우리가 5.5mm의 아주 짧은 임플란트를 사이즈가 굵은 임플란트를 심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하악의 수술들도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주 헐거워지고 씹는 힘도 약했던 틀니. 그 불편함을 이제 디지털 프라치로 대신합니다. 디지털 프라치는 소수의 임플란트로 전체 치아를 단단히 고정해 틀니와 다른 저장력과 안정성을 선사하는데요. 뺐다 꼈다 할 필요 없이 자연 치아처럼 사용하며 삶의 질을 높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디지털 풀아치가 개발되기 전에 벌써 지금 한 30년 전에 오론 X, 오론 4, 오론 5, 오론 6에서 4개, 5개, 6개 임플란트를 잇몸 절개를 하면서 수술하는 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개발이 되었죠. 개발이 되었는데 임플란트를 수술해서 30도 각도를 주면서 수술하는 그 기술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원장님들이 수술하는 부분들을 꺼려하였고, 또한 보철을 하고 맞추고 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술하는 과정 자체가 수월해진 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보철 과정인데요. 보철을 하는 과정에서 진단 과정에서의 스캐닝을 하면서 CT를 이용해서
정밀한 0.01mm 오차까지의 그런 오차들을 잡아주고 밀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철이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수술이 굉장히 빨라지고 보철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보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부분적으로 틀니를 끼고 있었고 틀니를 사용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합죽해진다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안보가 함몰되어 있었고 아래 위 교합 자체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아래턱과 위턱의 그런 간격이 좁아져서 환자분이 항상 이렇게 좀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시술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안모의 모습이 최소 5년, 10년 이상은 젊어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신 그런 상태로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자기 이빨처럼 불편함 없이 미용적으로도 좋고 하고 난 이후에 못 먹었던 음식들을 먹으니까 살이 한 5kg 불었습니다. 더 잘 갖고 사용하고 더 모든 국민들이 좋은 치아를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는 게 나머지 일이겠죠. 대기실 의자에 앉아 차분히 순서를 기다리는 호용남 씨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여러 치과를 상담했지만 설명도 부족하고 믿음이 가지 않아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개인 사업을 해서 사람과의 만남이 많은 용남 씨에게 계속 빠지는 치아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마음껏 치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빠졌어요. 다 발치가 된 상태. 몇 개 안 남았었죠. 서울에 치과에도 가봤고 부산에도 한 대여섯 군데 가봤고 금액이 너무 비싼 건 이제 임플란트를 하나씩 심는 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졌던 거죠. 얼굴 형태가 변하더라고. 이게 볼이 쑥쑥 들어가고 탄력이 없는 것처럼 그냥 쭈글쭈글해지더라고. 입안에 씹히는 거 확인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잇몸 구강 상태 체크하고 그렇게 가실게요. 한번 볼까요? 해볼까요? 다물어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다물으시고 한번 해보시고 다물으시고요. 해보시고 다물으시고 한번 해보시고. 오늘 밸런스 체크 조금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나중에 한번 볼까요? 교합이 항상 이렇게 교합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관리는 90점 이상 안쪽에 여기 조금만 여기 밑에 쪽에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 100점 고기만 90점. 예, 됐네요. 자,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가 지금 보면 위에 하나 밑에 두 개 이것도 거의 빨리 뽑아야 될 상태인데 뽑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가 아래 위에 앞니가 이렇게 없이 이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합죽한 그런 모습으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이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지내시다가 디지털 프라치를 이렇게 검색해서 알아보고 난 이후에 합리적인 가격에서 비용에서 이게 되겠다는 걸 알고 시작을 하시게 된 그런 환자분이 보면 될 겁니다. 하악 부분이 전체적으로 뼈가 괜찮고 상악도 이 약한 부분들을 피해 가지고 각도를 주면서 임플란트를 여기 하나 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뼈 골질 상태도 굉장히 괜찮았고 그게 미리 우리가 사전에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뼈의 방향이나 위치나 각도나 또 골질 뼈의 그런 단단한 정도의 차이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고 임시보철을 확인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잇몸 상태도 괜찮았고 한 20일 정도 만에 수술 후에 최종 보철을 완성한 환자분이라 보면 될 겁니다. 지금 보면 밑에도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밑에 여기에 여기 뼈들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안쪽에 혀 있는 쪽에 그래서 여기 안에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이가 만들어진 거라 보면 입을 크게 벌린 상태에서 여기 안쪽 여기가 그냥 이렇게만 닦으면 잘 안 닦아지고요. 요렇게 사는데도 세워서 하고 또 필요하면 칫솔 쓰는 거 그냥 모를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앞에 팁을 이렇게 뾰족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좀 닦여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구강 세정기 사용할 때도
이번에 이렇게 수그려 가지고 여기서 요 안쪽에 여기를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씹히는 거 검사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가시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생활 습관들도 잘못된 습관들이 있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굳어져서 습관이 아니라 평생 우리에게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기분이나 입안의 상쾌함을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질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구강 건강이나 치아를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칫솔질하면 뭘 드시면 치아 사이에 이 몸에 오히려 음식물이 더 많이 끼일 수 있으니까 별로 안 좋은 그런 나쁜 습관이라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식사를 하거나 먹고 나면 식후에 반드시 빠른 시간 내 식사 후에 칫솔질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보면 안쪽 부분은 전혀 닦지 않고 칫솔질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칫솔질 방법이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뭔가 칫솔질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직접 이렇게 환자분의 입안의 칫솔질 상태를 촬영을 해서 환자분에게 보여드리고 이게 이렇게 방법을 개선하면 된다.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상당히 환자분의 칫솔질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볼이 들어갔던 게 이제 다시 나오고 이게 좋고, 음식 먹을 때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온 자연미처럼 그냥 나도 모르게 씹어지고, 남들 앞에 나섰을 때도 이제 좀 기분 좋게 웃을 수도 있고, 그때는 좀 말이 샜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는 거 이런 게 그전에 조금 움츠려졌었는데 그런 게 없고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죠. 황희진 씨에게 이곳은 너무나 감사한 공간입니다. 26년간 우편 배달 일을 하며 바쁜 생활 속에서 치아 관리를 놓치고 말았는데요. 흔들리고 빠져가던 치아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지만 이제 디지털 프라치로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린니는 거의 나간 상태였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빨 부러진 거 몇 개 남아서 그걸로 간간히 밥을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밥이나 죽 외에는 다른 걸 거의 일체 못 먹었죠. 고기도 믹서기로 갈아갖고 먹고, 과일도 갈아갖고 먹고 그랬으니까 맛을 많이 못 느꼈었죠.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자, 입안에 오늘 음식물 씹히는 상태, 교합 상태 좀 확인하고요. 그리고 몸 관리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가실 겁니다. 자, 먼저 입안에 씹히는 것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딱딱딱딱딱딱 해보세요. 더 세게 탁탁탁탁 힘있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해보시고 요 소리가 양쪽에서 균일하게 교합이 맞게 되면 요 딱딱딱딱 소리가 나야 됩니다. 다물어 볼까요, 한번요? 오케이. 해보시고 다물으시고요. 해보세요. 다물으시고 한번요. 해보시고 교합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잇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해볼까요? 다물어 볼까요, 한번요? 자, 해볼까요? 위에는 정상적으로 괜찮은데 밑에가 조금 문제가 되겠어요. 요걸 오늘 관리하는 거 조금 더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이 관리가 조금 돼야 되고, 또 밑에 쪽은 여기 잇몸 밑에 여기 안쪽으로 여기 요 부분들이 조금 더, 그래서 아쿠아픽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사용을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황혜진 환자분 처음 오셨을 때 치아가 상하로 이렇게 치아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지만 이렇게 교합을 할 수 있는 치아는 하나도 없었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치아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전부 다 발치를 해야 되는 상태였고, 또 부분적으로 치아들은 또 집에서 빠지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내원을 한 그런 환자분입니다. 전체 치아들을 발치를 하고 그리고 잇몸이 아물어지는 기간을 거친 다음에 상하 6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디지털 풀 아치로 완성한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환자분이 지금 상악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쳐져 내려와 있지만 적당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뼈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악동 수술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 부위에서만 상악동 수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량의 인공뼈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상악동 수술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디지털 기술이 발전됨으로 인해 가지고 잇몸 절개도 없이 가이드를 넣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상악동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인공뼈를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구치부에 들어가는 임플란트들까지 바로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었고요. 하악 같은 경우는 뼈 골질 상태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좋은 뼈들을 위치를 찾아가지고 6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식립을 하고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술이 되는데도 수술을 하는 당일부터 해서 임시보철이 바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최종 보철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20여일 만에 최종 보철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철물과 잇몸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받는 혜진 씨. 잇몸과 보철물 사이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한 치석을 제거합니다. 스케일링은 단순히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이 아니라 보철물 주변의 염증을 막고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스케일링이 끝나고 보철물 아래쪽까지 장비로 꼼꼼하게 씻는데요. 디지털 프라치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맞춤형 예방 관리는 필수입니다. 진료를 마친 뒤 병원 근처 단골 국밥집에 들른 혜진 씨. 예전엔 틀니가 흔들릴까봐 걱정돼 깍두기 한 입도 조심스러웠지만 이젠 그런 걱정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따뜻한 국물과 고기와 함께 먹는 부드러운 국수, 그리고 아삭한 깍두기 한 입. 디지털 프라치 덕분에 다시 찾은 소소한 일상의 기쁨인데요. 이 작은 행복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제 이빨이 없었으니까 주로 부드러운 음식과 죽을 주로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껏 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그동안 이빨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 직장 차질 엄두를 못 냈는데 이빨 치료한다고. 그러니까 이빨도 완전히 됐고 이리저리 이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곧 내년에 아마 일자리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빨로. 치아를 발치하고 전체 임플란트를 고민하시는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디지털 프라치로 다 끝나고 나면 깜짝 놀라시는 일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빨리 시술이 끝난다는 부분, 그리고 인공뼈 이식을 하지 않고 시술이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전체 임플란트를 고민하시거나 틀니 상황에서도 전체 임플란트 고민하시는 분, 디지털 풀 아치를 통하여서 시술 받으시고 구강 건강 회복하시고 전신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음식을 씹는 문제를 넘어 내 몸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건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걷는 순간마다 은근히 당기는 무릎.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느껴지는 묵직한 불편함.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통증은 어느새 우리의 생활을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계단 내려올 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못 내려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통제를 먹고 그냥 지내는 거죠.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가 안 됐고요. 이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 힘이 부족했고, 걸어가면 삐끗 소리 나고 걸어가다 끔찍 놀라겠고, 그래가 우산을 짚고 다녔거든, 병원에 처음에 갈 때.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릎 관절의 통증이 시작되면 일상은 서서히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의 퇴행은 삶의 질을 저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최근 관절 치료는 조직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첨단 재생의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혈액으로 치료하는 무릎 치료법, PRP 주사 치료에 대해 오종석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관절염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수술을 해야 될까봐 덜컥 겁을 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보통 관절염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관절염을 4단계로 나누고 4기, 즉 말기인 경우에는 연골도 다 닳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변형, 많이 휘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지만 1기부터 3기까지는 아직은 내 무릎을 써야지 인공관절로 바꾸기에는 아깝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를 해서 내 무릎을 쓰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중기 관절염 환자분들입니다. 아직 조금 진행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쓸만한 이런 무릎 2단계, 3단계를 중기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이 정도를 조금 더 쓰다가 한 1, 2년 더 지나면 그냥 4기로 진행하면 수술적으로 치료를 권유를 했는데 최근에는 연골을 좀 강화, 재생시키는 이런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면서 가능하면 내 무릎을 어떻게 하면 오래 쓸까 그렇게 해서 좀 보존적인 치료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바로 새 걸로 바꾸지가 않고 수리를 해가면서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개념과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줄기세포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줄기세포가 보통 골수나 지방세포를 뽑아야 되는데 골수는 뼈를 뚫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세포는 내 배에서 지방흡입을 20-30분 동안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좀 번잡하고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혈소판 풍부혈장이라고 하는 PRP 치료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치료는 내 혈관에 있는 피를 뽑으면 되니까 아주 쉽게 채취를 할 수 있고 효과도 줄기세포에 못지않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환자분들이 이 치료를 통해서 무릎 관절염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부는 밖의 날씨와 다르게 포근함이 가득한 김민숙 씨의 입원실. 오랜 시간 왼쪽 무릎 붓기와 통증으로 인해 걷는 일조차 힘들어졌던 민숙 씨는 오늘 관절 내시경을 통해 손상된 연골 조각과 염증을 제거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생각보다 편안한 모습인데요. 그만큼 의료진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조금씩 이렇게 많이 긁고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계단을 내려오다가 아야 할 정도로 주저앉을 정도로 한번 아팠었어요. 그러고 난 뒤 그 뒤로는 이제 올라가는 계단은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아예 그냥 한 계단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무릎 주사 있잖아요. 연골 주사 그거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맞고 그다음에 또 그 뒤로는 이제 아프면은 콘주란 주사라고 있더라고요. 그 맞고 좀 있으면 괜찮다가 또 좀 그러고 그 대신에 그거 맞아도 계단 내려올 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못 내려오는 사람이거든요. 저기 요양보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요양원 일을 해요. 그럼 어르신들 이렇게 안고 휠체어 태우고 이런 때는 다리 힘을 줘야 되니까 그때 힘줄 때가 너무 힘들죠. 네, 안녕하세요.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네, 아직 이렇게 펴면 잘 안 돼. 이렇게 구부리면 좀 많이 걸리죠. 구부리는 건 안 그렇죠. 돼요. 이게 안쪽에서 발월상연골이 찢어지면 그 사이에 끼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증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그런 부분들을 레이저로 간단하게 다듬으면 금방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오고 그리고 연골이 좀 부서진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은 내일 또 주사 치료하면 좀 많이 좋아지게 그래 만들 겁니다. 좀 마음 편하게 하시고 잘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제 좀 먼 거리에 사시는 분인데 근처에서 좌측 무릎이 통증이 심해서 주사 치료도 해보고 다양한 치료를 좀 많이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낫지를 않아서 이제 저한테 오셨는데 엑스레이 상에서 3기 정도 되는 관절염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절염이라고 하면 내측과 외측이 있으면 한쪽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환자분은 독특하게 양측이 다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염증도 더 심하고 또 발월상연골이 끼이면서 여러 가지 걸림 현상이나 쩔뚝거림 이런 것들로 이제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먼저 내측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반월상연골이 찢어져 있는 부분을 레이저로 간단하게 다듬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연골이 파손된 부분들이 부유 이렇게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거하고 또 물을 차게 만드는 염증도 같이 제거를 하는데 보통 한 5분 정도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를 이제 시행을 하고 다음 날쯤 되면 이제 걸을만 하면 내 혈관에서 혈액을 뽑아서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를 드리면 좀 많이 좋아질지 예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관절염으로 고통받던 민숙 씨. 마침내 수술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요.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민숙 씨의 얼굴에는 긴장보다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민숙 씨는 오늘 좌측 무릎의 관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손상된 부위를 정리하기 위한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습니다. 이 부위가 반월상연골이 찢어지고 염증이 지금 가득 들어차가지고 걸림 현상을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측부도 반월상연골의 뿌리가 지금 완전히 좀 파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걸리는 부분을 좀 제거를 하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절개를 최소화해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삽입하는데요. 의료진은 고화질 모니터를 통해 관절 내부의 손상 부위를 직접 확인하며 정교한 수술을 진행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반월상연골판이 많이 찢어져 있고 또 그 부분 주변으로 해서 염증이 많이 가득 차서 물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걸림 현상들을 많이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됐으니 아마 내일부터 걸어보시면 아마 부드럽게 잘 움직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PRP라는 치료를 했으면 우리 연골을 조금 재생 강화를 시켜 드릴 수 있는데 이분과 같이 이제 걸림 현상이 있는 분들은 뭔가 끼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을 하고 내일 되면 이제 보행이 이제 가능해지면 내 혈액을 뽑아서 그런 PRP 주사를 맞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강화가 되면서 더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긴장 속에서 진행되었던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숙 씨의 얼굴에 난도감이 스며 있는데요. 무릎 속의 불편함을 정리하고 이제는 회복이라는 다음 단계를 향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안 아프셨어요? 예. 보통 분들보다 염증이 조금 심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염증을 조금 이렇게 긁어내면 네.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염증은 다 제거하고 반월상연골도 잘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내 혈액을 뽑아가지고 거기에다 무릎에다 주사 주면 연골이 이제 재생 강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릎이 하루하루 다르게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네. 나중에 외래에서 네. 피 뽑고 준비해서 주사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네. 네. 이런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즉 PRP 주사 치료는 최근에 이제 신의료 기술로 등재된 그런 치료인데요. 그래서 이 주사는 우리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소판이라는 애들이 여러 가지 성장 인자들을 분비케 만듭니다. 첫 번째는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골을 재생 강화를 시킬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좀 발달할 수 있는 신생 혈관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보통 연골 주사나 이런 주사하고 이제 비교를 좀 많이 하시는데 연골 주사는 윤활유지 이런 무릎을 강화시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PRP 주사가 대세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성적인 통증 부위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민숙 씨는 오늘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 치료를 받는데요. 먼저 정해진 양의 혈액을 채취한 뒤 그 안에 포함된 여러 성분을 정밀하게 분리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채취된 혈액을 특수한 원심 분리기에 넣어 고속으로 회전시키면 혈액 속에서 통증 완화와 조직 재생에 필수적인 성장 인자가 풍부하게 농축된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이 분리되는데요. 이렇게 얻어진 농축물은 민숙 씨의 무릎 속 손상 부위에 직접 주입됩니다.
어머니 이제 주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한번 빼보시고요. 가볍게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처음에는 좀 불편해도 움직이다 보면 계속 좀 편해지실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PRP 주사의 적응증은 중기 관절염 환자에서 1년 정도 치료를 해봤는데도 호전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PRP 주사를 맞게 됩니다.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한 3번에서 5번을 맞는데 많이 맞을수록 좋기 때문에 한 5번 정도를 추천드리고, 보통 이런 주사를 맞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냉찜질하면서 가벼운 일상생활을 하고 다음 날부터 좋아지시면 정상적인 운동, 활동, 작업 모든 게 다 가능해지실 겁니다. 오늘 1차 주사를 좀 맞으셨고요. 일주일 간격으로 2차, 3차 한 3번 정도 맞으시면 아마 조금 좋은 무릎으로 회복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근력 운동이나 아니면 유산소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지시를 좀 내릴 거고요. 체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 한 3개월 정도 지나 보면 좀 완벽해져 있는 그런 무릎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제가 지금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만둬야 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사 맞고 좋아지면은 좀 더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기분 좋아요. 가벼운 걸음으로 병원을 가는 박기선 씨. 오른쪽 무릎 통증과 걷는 게 너무나 힘들어 오랫동안 연골 주사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 체계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억지로 참고 견디던 걸음이 한층 가벼워졌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작년 11월쯤에 업무 중에 갑자기 다리가 통증이 오더라고요. 동네 근처에 있는 병원에 먼저 방문했다가 진료받고 그 순간 조금 괜찮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무릎 통증은 계속 조금 지속되더라고요.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대요. 그래서 병원을 방문했죠.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가 안 됐고요. 이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 힘이 부족했고 그게 제일 불편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네, 많이 호전되고 있어요. 붓기는 네. 이제 거의 다 빠지셨네요. 예, 예. 요즘에 뭐 운동이나 이런 걸 하는 거는 좀 어떠세요? 네, 뭐 아무래도 오실 때마다 체중 감량도 중요하다고 네. 하셔가지고 네, 예. 제가 그때 중단했던 헬스도 좀 이제 무릎도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좋습니다. 운동도 시작하면서 네. 지금 노력 중입니다. 아유,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전에 오셨을 때 우리 엑스레이 상에서는 2기인데 지금 내시경 상에서는 3기, 뭐 조금 더 보면 3기 이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예, 그만큼 조금 무릎의 파손이 좀 심했다.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아팠지 않나 싶고요. 그래도 앞으로는 내 무릎을 좀 더 오래 써야 되니까 지금 뭐 PRP 주사 맞고 지금 경과는 좋으시고, 근데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게 더 목적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체중 감량 그리고 근력 강화 네. 이 부분만 신경 잘 쓰시면 오랫동안 잘 쓰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 환자분은 우측 무릎 동통과 보행장애로 내원하셨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한 2기 정도밖에 관절염이 진행을 안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통증이 좀 극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통증을 떠나서 그 문제가 더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기에 빨리 처치를 해서 좋아지게 만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 내부 내시경을 통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레이저로 간단하게 다듬었는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우리 연골이라는 부분이 파손이 그 크기가 생각보다 좀 광범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청소만 하고 나오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한 3회 정도 PRP 주사를 좀 시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한 3, 4개월 정도 됐는데 뭐 보행이나 일상생활, 운동 이런데 뭐 거의 지장 없이 잘 다니고 있는 편입니다. 관절염은 딱 2가지 축입니다. 반월상 연골은 이 천 조직과 같이 부드럽기 때문에 계속 찢어지는 그런 조직이고, 연골은 이 책상과 같이
단단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부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월상연골이 먼저 찢어지게 되는데 이에는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내시경으로 레이저로 다듬어 줘야지 더 이상 진행을 막을 수가 있고, 연골은 일부 재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나 PRP 이런 주사로 재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더 효과적입니다. 기선 씨는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 치료 이후 관절의 움직임을 더 자연스럽게 회복하기 위해 도수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 치료사의 숙련된 손기술을 이용해 척추와 관절 주변의 미세한 정렬을 바로잡는데요. 약해진 근육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재활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통 이제 관절염으로 이제 이런 주사 치료를 받을 때는 꼭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으로 이제 오랫동안 고통받으신 분들은 무릎 문제뿐만 아니고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이런 것들이 이제 경직, 좀 굳어짐 현상으로 인해서 좀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제 같이 좀 풀어주면 조금 더 증상이 빠르게 호전돼서 좀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릎 때문에 업무를 잠시 이제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 회복되고 완전히 괜찮아지면 저는 다시 이제 제 원래 그 업무로 일을 하는 게 제 지금 목표입니다. 오랫동안 양쪽 무릎의 붓기와 통증으로 걷는 일조차 어려웠던 신재명 씨는 관절염 2기 환자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보존 치료를 꾸준히 받았지만 무릎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이곳에서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 치료를 받으면서 그녀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조금 이래 비탈기를 조금 무리했는데 그걸로 이 오금 밑이 무릎 뒤에가 시큰거리더라고. 그래도 한 3개월쯤 그래 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니까 디디질 못하겠는 거야. 이게 탁 주저앉으려 해서 연골 주사 아프면 그냥 가 맞았어. 그래 약 먹고 아플 때만 먹어라 하더라고. 걸어가면 삐끗 소리 나고 걸어가다 끔찍 놀라겠고, 그래가 우산을 짚고 다녔거든 병원에 처음에 갈 때. 요즘 오른쪽 무릎은 좀 어떠세요? 오른쪽은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지셨고, 예. 뭐 실제적으로는 오른쪽이 조금 더 심해서 시술을 좀 늦게 했지만 실제로 왼쪽이 좀 많이 아프셨잖아요. 예. 우리 반월상연골이 좀 많이 터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양쪽 무릎이 조금 시차를 뒀지만 지금 다 좋아지게 만들어 놨으니 시간이 가면 보통 더 많이 좋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치료가 일단락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한 6개월 뒤에 오셔가지고 그냥 연골 주사 정도 맞으시면 되고, 또 몇 년 지났다가 또 안 좋으면 PRP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또 좀 하고, 그렇게 이제 강화시키면서 내 무릎을 계속 오래 써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쪽 무릎 마지막 3차 PRP 주사 치료를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좀 일단락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누울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환자분은 오랫동안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쪼그리 앉거나 이런 과정들 때문에 무릎이 좀 많이 상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오른쪽이 3기 정도, 왼쪽은 2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왼쪽 무릎이 더 아파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보통 심한 쪽이 많이 아프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반대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먼저 왼쪽 무릎부터 이제 치료를 좀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이제 좌측 무릎을 먼저 보면 이 반월상연골이 이제 뿌리가 되는 그 부위가 통증을 많이 유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열부를 간단하게 레이저로 다듬고 이제 PRP를 3회 치료를 했는데 현재 뭐 거의 통증이 없을 정도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오른쪽 무릎을 다시 내시경을 시행해서 반월상연골판을 부분적으로 다듬고 금일 PRP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 치료를 받는 재명 씨. 먼저 필요한 양의 혈액을 채취하는데요. 환자 본인의 조직을 활용하므로 안정성이 높다고 합니다. 농축된 세포와 성장 인자가 모인 이 용액은
연골이 손상된 관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되며 염증을 가라앉히고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골 주사는 윤활유 기능만 하지 재생을 시키거나 강화시키거나 어떤 환경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PRP나 이런 치료를 받고 유지는 연골 주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가져오는 줄기세포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세포 치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부 반응 아니면 유전자 변이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PRP나 아니면 줄기세포, 자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 몸에 있는 세포를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이나 합병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사를 맞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면역 반응처럼 좀 붓고 아플 수는 있는데 보통 냉찜질하고 하면 하루 이틀 내로 거의 다 소실되기 때문에 이런 치료제들은 그런 위험 없이 좀 안전하고도 쉽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PRP 주사 치료를 마친 재명 씨가 다시 자신의 자리인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무릎 통증으로 오래 서 있는 일조차 힘들었지만 지금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예전엔 아팠는데 지금은 아프지는 안 하고 무직하게 다리가 힘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프진 않아요. 안 아프니까 일을 할 수 있어요.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서 치료받고 관리도 내가 또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보통 저한테 무릎 관절염으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3기 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려니까 무섭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 무릎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관절염으로 이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겁내시지 마시고 빨리 진단받고 치료하시는 게 아무래도 앞으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행복한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릎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잘 관리하면 오래도록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데요. 제대로 된 관리와 적절한 치료 선택이 앞으로의 일상과 걸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한 움직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